1991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태양이 싫으십니까? 요즘에 이제 선글라스 끼는 게 좋더라고. 감출 게 많은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좀 끼죠. 눈에 뵈는 게 없는. 눈이 많은 요즘 스타일에 좀 맞춰가지고 좀. 광장을 차고 그죠. 선글라스를 끼고 네, 검은 스카이. 군사 독재식으로 완장으로 군부 독재. 빨리 벗어야지. 그럼 벗고. 이따가 이제 오늘 하게 될 뉴스랑 좀 연결되어 있는 복장이어가지고 좀 준비해봤습니다. 완장이 없어가지고 네. 도화지로 받았어. 실제 완장도 보면 다 도화지로 만들었어요. 진짜? 1991년도 뉴스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990년대 상반기 하반기 했었는데 엄청났죠. 격동의 세월을 보냈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3주 동안 1991년 상반기 하반기 모양 나누지 않고 1991년을 가장 핫한 세 가지 뉴스 중심으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요때 몇 살이었지? 10살. 독실이 10살이고 저 11살. 저 4살. 91년에 출생하신 분들이 지금 딱 30세. 아 정말? 네네. 어른이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30 정도 돼야 이제 어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 1991년이 저는 기억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지금 30세신 분들은 요때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놀랐어요. 기억나면은 시타르트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1991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1991년에 그 기억나는 거 있어요? 91년에 이번에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 우리가 좀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사실 잘 모르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다시 깨우치고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미래의 시선으로 그 당시 거기 살던 입장에서는 10살이라고요. 제가 3학년이잖아요. 3학년 때 전학을 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원래 서울에 살고 있다가 인천으로 전학을 갔어요. 기억이 나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나의 삶이랑 연결을 시키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뭐 이사 간 집에서 내가 뭘 했었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비로소 나네요. 그렇죠. 91년에 뭐가 있었는지를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세계적 냉전 종식, 그리고 반정부 시위, 그리고 문화 폭발의 시대다. 기왕이면 그냥 폭발의 시대라고 하죠. 꼭 문화만 폭발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바로 다른 종류의 폭발이기 때문에. 독실이 얼굴 폭발의 시대 1991년. 저는 정말로 이거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때 분위기가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 좀 어렵지만 대탕트의 분위기였어요. 모든 것이 다 화해하고 다 모든 게 누그러지고 그러니까 냉전이 종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었는데 작년에 90년 이때 독일이 통일되고 91년 요건 우리가 안 다룰 건데 소련이 공식 해체돼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해체가 거의 수순이긴 했었는데 공식적인 해체는 91년 12월 6일 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 연방이 9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원래 러시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 러시아 공화국이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좀 얘기를 하면 대탕트 분위기이긴 했어. 그때 남한이랑 북한이 사이가 좋았어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나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공동으로 출전하기도 하고. 이게 혹시 그거 아니? 영화로 나왔어요? 영화로 그쵸, 나왔죠. 맞죠. 9월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기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서로 이제 반대해서 그 12월에는 그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됩니다. 이때가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설레었겠네요, 되게. 그렇지. 통일하는구나 이제. 거기다 이제 동서독도 통일이 된 상황인데 우리는 못할 거 뭐고. 우리 곧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대화합의 시대. 일본 거품 경제가 붕괴된 것도 보통은 91년으로 봐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91년이다라고. 91년 언제쯤인가요? 이게 딱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당시에 신문 기사에 봤던 것 같아요. 그 시가총액들 순위를 보니까 정말 뭐 1위부터 뭐 몇십 위까지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은 다 일본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일본의 뭐 도쿄에 있는 땅을 전부 다 팔면 뭐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느니 뭐 이런저런. 이때 일본 문화가 폭발하는 시기이기도 했어. 그러니까 모든 문화는 사실은 다 경제 때문에 폭발하게 되잖아요. 일본이 이제 80년대에 이제 돈이 흥청망청 넘쳐나니까 이걸로 막 음악 장비에서부터 막 비싼 것들을 다 사서 그때 이제 일본 음악 시장이나 이제 그런 것에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맞아. 기억나요. 지금 생각하니까 대학 다닐 때 되게 좋아했었던 그룹이 티스퀘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티스퀘어? 네. 거기서 좋아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티스퀘어라고 하는 그 퓨전 재즈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92년도에 했었던 콘서트 앨범이 있었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봤던 기억이. 그러면서 되게 감탄했었어요. 아니 일본은 90년대에 이런 음악들을 했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퓨전 재즈라는 어떤 재즈 같은 것들이 맞아.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경까지는 아니었지만 야, 일본 놈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딱 거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느낌이에요. 일본의 문화나 컨텐츠라는 것들도 발전하지 않고 한때는 만화 애니메이션이 됐든 만화가 됐든 굉장히 대단한 만화였었는데 지금은 뭐 웹툰부터 시작해서 만화조차도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올 정도래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뽕을 맞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진보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냥 머무르는 느낌이에요. 그 시대 그대로. 그러니까 정확한 거지. 왜냐면 경제가 멈추니까 더 이상의 문화 발전이 사실은 일어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의 취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좀 이상해요. 맞아요. 저는 헤어스타일로 그걸 좀 파악을 하고 싶은데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샤기컷이거든요. 예. 지금도? 저희가 05년에서 06년도 유행했던 거를 맞아. 얘네는 5년에서 10년 앞서서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걸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만 계속 고집하지? 진득한 건가 그냥? 근데 한국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최고조를 찍을 때였고 사람들이 빠른 민주화, 노동운동이나 운동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잘 모르고 뉴스에도 잘 나오진 않았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얘기해야 되나? 그런 얘기 기억 안 나? 저는 기억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나 붙잡고서 너 절대 데모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뉴스 보면 맨날 그 학생들이 화염병 던지고 막 불 나고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데모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그 가지 말라고? 그 근처로 가면 안 돼. 나중에 저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대학생들 데모 문제라고. 기억 안 나? TV 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뉴스에서 맨날 대학생들이 화염병 던지고. 그 대학생들이 다 좀 뭐 서울이잖아. 어. 저는 그때 서울 살다가 이제 안전한 인천으로 이사를 와갖고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걸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화염병을 던졌을까? 가장 저렴하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엔 왜 안 던져? 이거 순수한 호기심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 하겠어? 이제부터 답을 알려드리려고요. 왜 그때 대학생들이 계획이 있구나. 그때는 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왜 그리고 데모라는 표현을 썼어? 그러네.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그때 상황을 이제 왜 그랬는지 해석해 주려고. 왜 부모님들이 그 시위대들을 보면서 데모한다,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학생들은 왜 화염병을 던졌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원래 옛날이니까 그랬을 거다 그게 아니고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91년 4월 26일이 되면 강경대군 치사 사건이 발생해. 명지대 경제학과의 강경대군이 있었는데 시위 도중에 백골단의 집단 구타로 죽게 되거든요. 백골단. 근데 이 학생이 뭐 주도자 막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따라갔다가 뒤에 잡힌 거야. 근데 백골단이 누구냐면 사복경찰 체포조를 부르는 거였어요. 대여를 이루지 않고 시위대에 뛰어들어서 게릴라식으로. 시위대 그 어떤 그걸 막 흐트러 놓는 거야. 그런데 이제 강경대군도 그렇게 이제 백골단한테 잡혔는데 이제 뭐 쇠파이프나 이런 거를 맞았는데 길거리에 그렇게 방치돼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방패들을 딱 하고 있는 경경들보다도 그치. 훨씬 더 무서운 게 이제 백골단인 거죠. 얘들은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고 1987을 봐도 백골단이 왔을 때 도망가는 시들이 그치. 나오잖아요. 그게 독재와 권위, 폭력의 상징들이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이렇게 과격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래도 평화 시위를 할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데 젊은 마음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얘네들도 강목이랑 화염병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시위가 그렇게 과격해졌었던 거다라는 거죠. 넬슨 만델라 편을 좀 보시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비폭력을 할 것인가? 일이 터져. 이제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이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친 다음에 분신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쇄 분신 파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계속해서 분신해서 정부에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하나가 더 생겨요. 이게 뭐냐면 근데 나 뭘 몰랐지? 87년은 어쨌든 아는데 91년에 학생들이 전태일 열사 그 이후에 91년 내에 학생들이 분신을 연속적으로 했으면 어떻게 나 이거 모를 수가 있지? 우리가 잘 몰라. 왜냐면 뉴스나 근데 그 적극적으로 다뤄지지도 않았고. 저도 전혀 몰랐고. 충격적인데 오히려 너무 충격적인데. 노태우 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시위나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진행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다라고. 우리는 그냥 잦아들었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렇지. 근데 그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일이 더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원식 계란 투척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원식 교수라는 분이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날 이제 사퇴하는 마지막 강연을 외대에서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계란, 막 돌,
페인트 막 이런 걸로 막 투척을 한 거야. 이때 이제 어른들은 이거지. 어떻게 스승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직은 이제 유교적인 분위기가 크니까. 그래서 민심이 완전하게 돌아서 학생들로부터. 근데 그래서 완장차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완장은 이건 아닌데. 헬멧은 안 쓰죠. 야, 이거 오해하겠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궁금했거든. 왜 부모님이 시위대들이 나쁜 애들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왜 쟤네들은 화염병을 쓰는지 궁금했는데 이제야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면서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주요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다룰 게 아니에요. 근데 벌써 1부를 맞춰야 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다룬 거 아니다. 이거 오늘 그래서 1991년 주요 뉴스를 지금부터 다뤄볼까 합니다. 1991년에 문화적으로도 요 얘기는 하긴 해야 되겠다. 이 시국에 무슨 얘기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피구왕 통키가 일본 TV 도쿄에서 첫 전파를 탔습니다. 피구왕 통키 봤어요? 그럼요. 아침에가 빛나는 끝. 여기까지. 그거 정말 좋아했습니다. 통키는 어린 아이들이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를 밝힌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좋아하는 가수여가지고 이브 몽땅이 11월 9일날 사망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샹송 가수 이브 몽땅. 모르는구나. 몰라요. 고엽. 죄송합니다. 진짜 아재 같네. 향송이에요, 향숑이에요? 샹송. 송은 무슨 송이에요? 그 소나무 할 때 송. 그 송. 향은 무슨 향인데? 모르겠어. 너무 자세하게 묻지 마. 무슨 향이지? 샹그리야. 시카고 불스가 미국 NBA 파이널에서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를 4대1로 꺾고 창단 첫 우승을 했던 것도 있대요. 내가 시카고 불스를 어떻게 알지? 이름이 되게 익숙하네요. 마이클 조던.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SBS 인기가요가 이때 첫 전파를 타게 됐죠. 오래됐다. 양준일 씨도 이때 리베카를 발표하는. 역사적인 날이었네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알겠지. 91년이 네. 세계적인 대탕트 반정부 시위가 격화됐었고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씁쓸하네요. 그때 대학생들이 이제 시위들을 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문화 폭발하게 되고 점차 그쪽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냥 평화로운 시기에 쟤네 왜 저래? 라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어. 우리도 몰랐잖아. 저만 해도 통키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본격적으로 91년 뉴스를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 제가 뽑은 91년의 최고의 뉴스. 마이클 잭슨이 댄저러스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빰빰. 이게 너무 중요한 뉴스 같아. 91년? 네, 91년 11월 26일 날. 양준일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가수들이 마이클 잭슨한테 영향을 받았으니까 요게 4집이에요. 댄저러스 앨범이.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뭐야 이게 4집 발표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클 잭슨 전체 삶을 놓고 보면 이때가 그의 마지막 절정기였던 것 같아.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의 삶이 이제 최정점을 찍고 그리고 이거 발표된 이후부터 그의 삶이 점점 힘들어졌던 건 아닌가. 마이클 잭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멋지고 아름답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는 여기서 왔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요 앨범과 삶이 이때 시대와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